이번에는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없으면 진짜 시사 방송을 못 해요 요즘에.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유튜브에서 상을 줘야 되겠네. 유튜브에서 감사패. 감사패. 우리에게 이슈를 제공해 주셔서 최다 감사합니다. 이슈 제공자. 네. 1등. 대한민국 유튜브 산업의 발달에 큰 공헌을 한.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게 끊이지가 않습니다. 뭐 무슨 구독자 이게 시작해가지고. 아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 전국 PD연합회에서 맨날 아이템 때문에 고민되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패라고 한 장 보내줘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또 장 소장님한테 들을 얘기도 많습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일단 4년 동안 4년 넘게 수사를 했는데 4년 넘게 수사하면서도 발견하지 못한 음성 파일을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래에셋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이랑 김건희 씨가 통화한 내용을 확보를 한 건데 그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수익 40%를 저쪽에 주기로 했는데 너무 과도해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이 되는 거죠. 아주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 수사팀에서도 미래에셋을 압수수색했지만 요거는 미처 통화 기록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이미 2021년에 증권사 녹취를 확보를 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 목록을 봤다. 그 녹취록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그러면 기존 경찰이 자료를 확보하고도 일부러 숨긴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이 더 짙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했겠죠. 이창수 지검장님, 저희가 네. 사실은 이전에 미래에셋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김건희 영부인님과 관련된 녹취록을 잠깐만요. 전화 와가지고 여보세요? 난 짜장면이라니까 짬뽕 말고 자꾸 짬뽕 시키려고 그래. 알았어? 예. 저기 지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주가 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 알고 있었다, 주도 세력이다, 주동자다. 이런 결정적인 잠시만요. 문자 하나만 보내고요. 자꾸 짜장면이라니까 짬뽕 시키려고 그러네 친구가. 참 짬뽕 좋아해. 어디까지 얘기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짜장면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저는 탕수육 좋아해요. 와 비싼 거 시키죠. 이렇게 역시 된 우리 거죠. 장프로 비싼 거 좋아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것 요거군요, 같아요. 바로. 확보는 했지만 그걸 그냥 뭉갠 거죠. 그냥 꺼내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왜 뭉갰는지, 왜 조사를 제대로 안 했는지 그 당시에 이창수 지검장과 관련 검사들, 수사관들 네. 특검에서 조사해야 된다. 그렇게 김건희 말씀드려요. 특검에서 그때 수사 과정까지도 조사를 해야 된다. 해야죠. 이거 어떻게 안 해요? 이미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 아하. 은폐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네. 것도 특검이 수사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이 될 것 같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에 이미 목록이 올라와 있었고, 그러면 그때 당시 수사,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긴 한데,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이죠. 네. 그런데 그때 수사가 왜 제대로 안 이루어졌냐 이것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4차장 시켜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했을 때 여러 의혹들이 나온 다음에 그때는 뭐 새로운 의혹들도 나왔잖아요. BP 패밀리다. 네. 네. 이종호 씨 일당들이 김건희는 우리 패밀리다 라는 얘기까지 했고, 그렇지, 그런 의혹들이 불거졌는데도 왜 꼼꼼히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의심은 가는데 뭔지 뭐 7초 매도 이른바 8만 주 때려주셈 문자 보내니까 김건희 씨 계좌에서 8만 주가 7초 뒤에 때려줬거든요. 네. 근데 이게 7초 매도인데 이거 어떻게 짜고 친 거 아니면 이거 어떻게 일어나요? 라고 하니까 검찰 설명이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요. 네. 이면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정황은 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혹들이 보다 구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창수 중앙지검장 시절 전혀 수사가 안 됐다. 네. 이거는 아예 저기 그냥 혹시 이 팩트에 접근할까봐 멀리 돌아간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입니다. 애써 외면했다 증거를. 자 그리고 사실은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사실 비화폰이랑 이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었다 이런 사실도 나왔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은 무마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데 대통령실도 관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무혐의 처분하는 중간에 이게 10월인데 지난해 네. 요 중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주현 수석이 여러 차례 통화 기록이 있었고 네. 그리고 김건희 씨와 김주현 수석의 통화는 7월 3일 아마 4일 또 이렇게 있나요? 제가 날짜 하루에 두 통인가? 7월 3일. 3일이죠. 네. 그리고 20일 날 이제 창성동 경호처 부속 건물에 네. 김건희 씨가 가서 검사들은 폰 반납하고 들어가세요. 황제 조사를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17일 전 일인데 추정컨대는 김건희 씨가 이거 지금 그 당시에 검찰 내부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었던 얘기는 네. 조사는 일단 한번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실제 작년 연초부터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죽어도 안 돼. 이래서 했는데 네. 그걸 받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그래서 욕 뒤지게 먹고 부산으로 자천이 됐었죠. 네. 그다음에 현우 이원석 총장도 수사할 건 해야 된다는 계속 입장이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뭐 그럼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렇게 묻고 이 정도 선에서 하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이 자식들 내가 꼭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식의 통화가 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주현 수석의 통화가 또 있어요. 네, 맞아요. 바로 그날. 네, 오전에 당일에. 있고 오후에 이제 김건희 그렇죠. 씨랑 통화를 당일날 했더라고요. 있었죠. 네. 우리 와이프가 뭐 이거 절대 안 된다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네가 한번 전화해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직접 난 어떻게 통화해, 안 되겠다. 직접. 네가 한번 해봐야. 그리고 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냥 동감이에요. 근데 하여튼 김건희 씨가 비화폰 가지고 민정수석 통화하고 그 민정수석이 검찰총장하고 통화하고 정말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었구나. 이것도 제대로 사실관계가 좀 밝혀져야 되겠구나. 그런 네.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김건희 씨가 민정수석에 전화해서 수석님, 자꾸 저 수사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가 민정수석에 이제? 네. 아니? 혼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냥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민정수석 됐어요? 그거 지금 몰라요, 지금? 예? 아니, 이거 검찰에서 계속 이렇게 조사한다고 막 계속 출두하라고 그러고 조사한다고 소환장 오는데 이래도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언론에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 비화폰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빨리. 났죠? 예. 얘기해보세요. 예. 어쨌든 저도 막 하고 있는데 네.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검찰도 하고 그런가 있는 봐요. 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를 내놓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결과를.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화나네. 뚝! 그죠? 아이씨. 이런 거지 뭐. 이런 통화였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일들이 이제 많이 참다가 보여요. 다시 그래도 내가 전화해. 우정이한테 전화. 다시 전화한 거죠. 그래서 두 통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김건희 씨가 먼저 전화하고. 그러니까 거기요. 제가 검찰들 손 깨끗이 씻고 오라고 그러고 핸드폰도 다 제출하라고 오고 그냥 가서 잠깐 검사들하고 뭐 요즘 돌아간 얘기나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나 신경 선생님. 쓰게 하지 말고 알아서 잘 처리하세요. 뚝.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좋은 하루. 네. 이거 네. 말이 안 되는 요거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양념은 쳤지만 많이 이게 쳤어요. 영부인이 이래서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죠. 통화한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비화폰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다. 뭐 예를 이런 들면은 겁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가 좀 제보받은 게 있는데 수석님 내가 좀 제보할게요. 이런 거면은 그냥 최소한으로 봐줄 수 있어. 근데 자기 사건 무마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통화를 했을 거라고 의혹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네. 근데 이제 특검이 가동이 돼서 수사에 들어가면 16개 혐의 말고도 무지 나올 텐데 네. 이런 류의 것들은 저는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사실상 그렇잖아요. 민정수석이면 수석 중에서도 왕수석이죠. 실질적으로는 왕수석인데 권력기관을 다 장악하는 왕수석인데 영부인이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거는 왕수석도 저 내 밑이다. 사실상 내가 최고 권력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물론 표현은 뭐 반말하진 않았겠죠. 과거에 통화 녹취 같은 걸 보면 그런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그 암묵적으로 민정수석에게 당신도 알잖아. 사실 이 나라는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나? 네. 네. 그런 아우라 정도는 풍기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민정수석만 그랬겠냐? 그건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겠지만 다른 여러 만약에 이권들이 있다면 주변에 예를 들어 거기 가까운 뭐 친척들이 다 말끔하지가 않잖아요. 네. 어머니가 300몇십억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했는데 주변에 그런 분 있어요? 없죠.
300억을 통장에 내 돈이 있어요. 위조 증명 만들어가지고 실제 은행에 제출해서 뭐 사업하고 이런 사람이 그건 있어요?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이분의 주변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주변인 거예요. 아. 그러면 권력을 V0로 사실상 휘둘렀는데 이분들이 내가 열심히 해먹었지만 그래도 내 딸이 지금 여사인데 이제 안 해먹어야지. 설마 그랬겠냐고요. 그러면 관련된 또 게 많이 나오지 않았겠냐. 물론 추정이지만 네. 관련돼서 그러면 어느 부서에 이것 좀 알아봐줘요. 이것 좀 뭐 해주세요라고 실질적으로 사실상 국정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겠냐. 네. 물론 이제 이권 국정 운영이죠. 네. 하지 않았겠냐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것들도 부탁했을 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좀 우리 장문호님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끔 제가 잘했죠. 네, 어우 잘해주셨습니다. 좀 방송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장수장님 방송에서 8월 말 9월 초쯤에 평택에서 김건희 씨 관련된 먹구름이 막 오고 있다. 엄청난 큰 사건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공덕포츠에서 풀어주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풀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면 네. 뭐 취재하는 쪽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 선라이즈 FNT, 선라이즈 FNT? FNC인가? 하여튼 그게 농산물 수입하는 회사예요. 네. FNC겠네 그러면. FNC 그러면 선라이즈 FNC.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일이 있어서 네. 김건희 씨나 아니면 그 오빠인 김진우 씨가 상당히 좀 곤란해지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나올 것 같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선라이즈 FNC가 되게 웃긴 게 그 최은순 씨가 뭐 뺏은 건지 아니면 네. 인수한 건지 그거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전 주인이 누구냐면 네. 최순실 씨예요. 오, 그래요? 네. 이런 우연이? 네. 네. 최순실 씨가 그 주인이었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최은순 씨가 돈 될 것 같으니까 뺏은 건지 아니면 인수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이제 농산물을 이렇게 수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좀 무마하려고 네. 뭐 여러 가지 권력이 좀 개입된 거 아니냐 그러한 이제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뭐 농산물과 관련된 거면 먹구름까지라고는 얘기 안 할 것 같고 네, 네. 거기에 사실은 관련된 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뭔가 큰 뭔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라이즈 FNT라고 합니다. FNT네. 예. FNT네요. FNT. 그때에 그 문제가 막 불거질 때쯤 해가지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마약 청정지국을 좀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선언하고 네. 여러 가지 좀 제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런 것도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는 제 추측이에요. 근데 소문은 되게 많은데 네. 그런 건 이제 언론사의 취재와 이제 특검에서 네.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약. 근데 이제 상당히 오늘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좀 시달렸는데 네. 기자분들이 톡이랑 전화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네. 송채 반장님도 저한테 연락하셨잖아요. 전화 안 받으시더군요. 물론 제가 카톡으로 취재를 네. 했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나오니까 몇몇 언론사분들이 사실은 우리도 취재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건이다. 우리는 이런 건 취재했다. 그런 것도 막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지금. 정보의 네. 최종 집합소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심상치 않겠다. 좀 그런 생각이 마약이라는 걸 언급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거기서 뭐 마약 밀수하고 뭐 그렇다라고는 얘기를 안 아니고, 드렸고 네. 아니 왜냐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또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게 이제 인천 건 네. 있잖아요. 이건 평택 건 별도의 네. 건이다. 별도의 건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이 공교롭게도 좀 같은 목적이 아니었느냐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곧 기사로 나오고 아마 네, 밝혀질 취재한 것 데가 같아요. 많으니까. 아마 뭐 가장 약한 단계로 나온다면 만약 의혹에 대해서 선라이즈 FNT가 보니까 이제 관세청 직원들이 많이 처음에 가서 설립한 회사. 2010년도에 처음에 설립한 회사 그분들이 있구나. 만들었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최순실 씨가 이렇게 하고 또 최은순 또 씨가 최은순 씨가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희한해. 그 희한한 게 또 있어요. 둘 다 대통령실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긴 하네요. 아니, 또 희한한 게 하나 네. 있어. 그 평택항에 선라이즈 그 부지랑 주차장이 있거든요. 네. 그 중간에 도이치모터스 아,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줘. 오.
아니 거기 도이치모터스랑 글로 그래요? 들여오나 봐요. 거기다 임대를 해줘. 평택항으로 차를 네. 수입해서 온다. 네. 도이치모터스 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우수. 네. 그래서 뭔가 이상해. 그냥 그래서 한꺼번에 다 연결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 썬은 이제 라이즈 못할 것 같아요. 선다운이에요, 그럼? 선라이즈, 선셋. 선셋? 아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김건희 씨나 최은순 씨가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고, 이제 되게 밝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감춰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알려진 거는 몇 건 안 되지만, 더 많은 건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밝혀지고. 그런 설들이 네. 어마어마해서 저는 16개 혐의로 절대 그치지 않는다. 네. 무슨 뭐 샤넬백 어디 있어 이거 야 그 샤넬백 어디 있는지 알아서 하라고 그래 지금 더 큰 게 있어. 지금 저는 그럴 거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제 구두 신데렐라 구두 이런 것만 이제 얘기하고 근데 있었는데 막, 와, 그거보다 그건 엄청난 것들이 있다. 엄청난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들은 얘기가 뭐 과거에 일부 얘기도 했었지만 뭐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는 분의 아는 분이 싱가포르에서 무슨 투자 설명을 갔는데 김건희 씨 오빠가 네. 거기에 같이 있었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얘기들을 하는데 다른 그 정권 초예요. 다른 투자자분들이 와 다들 막 꿈뻑꿈뻑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한 분이 거기서 야 도대체 김진우가 누구길래 사람들이 다 꿈뻑꿈뻑하는데 본인들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실력자라고 한다 권력자라고 한다는 그거를 제 아는 지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듣고 맞아 라고 얘기를 그때 당시에는 그랬을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보면 그 여동 그 가족들이 사실은 김건희 씨라는 V0를 이용해서 여러 이권 사업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마케타니에서 준비한 새조개 샤브샤브 목포 맛집의 새조개 샤브샤브. 새조개가 또 조개 중에서 가장 맛있는 황제조개라고 하네요. 500g이 들어있는 새조개 샤브샤브 4인분 23,900원이니까 여러분 많이 사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한 양파, 그 다음에 감자, 해남 수미감자 요것도 지금 농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니까 요것도 주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보험 체크도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선라이즈와 관련해서도 예전에 뭐 주간지라든지 네. 어떤 데서 막 그러한 스토리들은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뭐 수입하면은 안 되는 그런 것들 들여온다라는 것은 이제 아직은 이제 기사나 보도가 나간 적은 없죠. 그러니까 좀 수사가 진행될 것 같고 좀 어디 관 쪽에서도 다 알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오늘 막 여기서도 알고 있고요, 저기서도 알고 있고요, 자기네도 주목하고 있고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보도도 곧 나올 테고 네. 이거는 제가 또 못 피할 수사도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다. 장 소장님이 창원의 먹구름이다 라고 해서 진짜로 먹구름이 그렇죠. 끼었는데 제가 볼 땐 장 소장님은 그쪽에 막 수증기도 엄청 공급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 먹구름에 수증기도 본인이 엄청 공급했어요. 먹구름의 한 0.01% 정도는 예. 공부를 하신 거다, 그렇죠. 수증기로. 수증기도 나중에 엄청- 되면 제가 그 비와 뒷얘기를 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특집편으로. 궁금하다. 네. 본인이 언제 수증기를 해주실 거예요? 공급하고 본인이 다시 쫙 빠져가지고 저기 먹구름인데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해서 키웠잖아요. 장 소장님이 키우기로 맘먹으면 네.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장 소장님이 용태균 키워가지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기 트리거가 됐죠. 이게 피할 수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래서 지금 전 좀 따로 다니려고요. 위험해 저분. 이게 지금 내란 특검도 있고 김건희 특검도 있고 최혜병 특검도 있는데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어떤 특검이 먼저 구속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도 언제 시킬 것이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언제쯤 사실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서 네. 바로 기소를 할 것 같고 추가 기소로. 그다음에 김건희 씨의 문제는 김건희 특검에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검에서. 네. 저는 뭐 경쟁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막 올림픽 경기처럼 네. 누가 소환 먼저 하고 누가 먼저 영장 청구하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세 가지 특검이 뭐 다른 특검이랑 특검보들이 활동을 하지만 어차피 이게 윤석열, 김건희가 타겟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새 특검들도 좀 논의랑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동시에 같은 날에 네. 새 특검에서
다 윤석열 소환 조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율은 필요하겠네요. 조율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좀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냉정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브리핑은 계속 매일 아침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좀 흥분하지 않는 모습, 차분하게 사실관계만 전달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